매년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다이어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단인데 우리는 여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쏘가서 먹고 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꼭 이 음식은 피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쿠팡에서 고구마 시키는 일이었을 텐데요.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인 건 맞지만 그건 생으로 먹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생으로 먹는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48에서 55 정도지만 고구마를 삶을 경우 65에서 70까지 올라가고 고구마를 굽게 되면 혈당 지수가 최대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라면의 혈당 지수가 73 수치인 걸 봤을 때 굽거나 삶은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되는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을 위한 적당한 고구마 섭취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양 조절을 하면서 드셔주세요. 두 번째,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평소에 정말 즐겨 먹던 음식인데 배신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세트로 드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릭 요거트 자체의 성분이 나쁘진 않지만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셨다면 점심 저녁은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는 그래놀라가 문제입니다. 그래놀라 자체에 당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설탕 그래놀라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그래놀라는 견과류의 종류로 제대로 밀폐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그래놀라가 상태에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했던 식단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놀라는 상온에 보관하지 마시고 진공 상태로 소분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세 번째, 닭가슴살 만두. 이건 내 자신과 타협할 때 먹는 음식 중 하나였는데요. 왠지 그냥 만두를 먹기엔 양심에 찔리고 닭가슴살 만두라고 하면 살이 덜 찔 것 같은 심리로 주문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또 비슷한 종류의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볶음밥 등 처음부터 다이어트 식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구매해서 먹기도 했을 텐데요. 특히 닭가슴살 만두는 주문하시기 전에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만두와 성분이 거의 비슷하면서 이름만 다이어트 만두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도 일반 만두는 한 팩당 가격이 1200원에서 1300원인데 반해 다이어트 만두는 한 팩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구매 전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찌는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적은 몇 가지 국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계탕인데 흔히 몸이 허할 때 먹는 삼계탕은 과다한 영양과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찐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계탕 안에 들어있는 찹쌀죽만 먹지 않는다면 저탄수화물 음식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설렁탕, 갈비탕, 곰탕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더기를 줄이고 국과 함께 드신다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단 당연하게도 국밥 안에 공기밥, 당면, 소면 등은 제한해서 드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국밥이 아닌데 다이어트 중 정말 배고파서 안 되겠을 때만 드셔보세요. 오늘은 뒤통수 치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은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적절하게 먹고 운동해서 2023년에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가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